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금융에서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를 맡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계관리 1급 시험 보러 오신 분들 맞으시죠? 그런데 우리 세무회계는 그냥 이렇게 무작정 오시면 안 되고요. 회계 원리까지는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본적인 회계 원리 공부하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좀 믿고 첫 시간이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일에서 보고 있는 이제 시험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교재 2페이지에 보면은 시험 안내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총 3가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재경관리사, 그리고 회계관리 1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관리 1급, 그리고 회계관리 2급. 이렇게 이제 시험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과목들이 있냐면 회계관리 2급에서는 회계 원리만 시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관리 2급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관리 1급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회계관리 1급부터 바로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회계관리 1급에서는요. 이 회계 원리를 그대로 받은 재무회계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원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게 접근을 하는 회계 처리라던가 이런 거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하기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세무회계 이렇게 이제 2과목이 범위로 있죠. 그러니까 세무회계는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하고 재무회계 단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분들이 넘어오셔야 되고 세무회계라고 되어는 있지만 사실 이제 세법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럼 재경관리는 어떻게 있냐? 재경관리사는 일단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 똑같이 받고요. 요거 2개 다 똑같이 범위 들어가고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추가로 들어갑니다.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그래서 총 3과목으로 해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세무회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에 대해서만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계관리 1급에서 다루고 있는 그 세법 내용은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맞춰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완전히 이제 우리는 세법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다. 세무회계라는 거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라는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일단은 초점을 맞출 거고요. 사실 회계관리 1급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세무회계, 회계관리 1급 수준으로는 조금 뭔가 부족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계관리 다음 단계인 재경관리사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최소한 세법에 있어서는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다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냐? 절대 쉽지는 않아요. 회계관리 1급에서도 결코 쉽지는 않아.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배우고 새로운 논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자, 세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세법은 이제 어쨌든 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세법에는 법인세법,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일반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 모든 세법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국세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우리의 세법 시험, 세무회계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잠깐만 5페이지부터 있는 목차를 한번 살짝 볼게요. 뭐 조세총론이라는 게 이제 국세기본법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총론 부분이고 그리고 법인세법 그리고 넘어가시면 소득세법, 소득세법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취급되는 원천징수 실무가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또 넘어가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세금계산서 실무 요렇게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세법을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이 순서대로 가면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어렵기도 해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초반부터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부가가치세법부터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법. 세법의 진수를 좀 맛봐야지. 법인세법으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소득세법. 왜냐하면 내일 같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조세 총론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제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공부들을 해왔죠.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시험도 봤을 거고 또 자격증도 이것저것 많이 봤을 건데 보통 정석의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먼저 내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공부를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세무회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제가 약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게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십시오. 예습은 제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야. 일단 읽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강의를 들으시는데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강의 듣고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요. 빠르게 회독수를 늘리셔야 돼요. 회독수라는 게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시 한번 복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저와 인터넷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세법은 어떤 과목이냐면 자, 우리가 책을 첫 장을 딱 피면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는 이걸 한 장 한 장 씹어먹고 말 테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공부를 할 때 한 장 한 장 완벽하게 내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싶지 중간에 이렇게 뻥뻥 뚫리면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돼. 이거를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히 빵빵 뚫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걸로 요렇게 메꿔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세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뭔가 1 더하기 1, 뭐 1 곱하기 1, 그 다음 뭐 함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난이도에 맞춰서 나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그냥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그냥 순서에 맞춰서 글이 적혀 있는 거지 앞에 게 이해가 돼야 뒤에 게 이해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 앞에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얘가 그래. 그러니까 그걸 저를 진짜 좀 믿으시고 우리 수많은 합격 후기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수님께 질문하기고 이제 질문 사항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궁금한 건 올리셔도 제가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은 드립니다만 이런 건 올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 용어는 왜 이렇게 쓰나요? 선생님 법인세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입금은 뭔가요? 송금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단어나 문장 하나에 함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일단 논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약간 이게 내가 앞뒤가 모순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굉장히 좀 좋다. 아예 논리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올리셔도 괜찮고 그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빠르게 회독수를 늘려간다. 빠르게 회독수를 늘려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빨리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실수를 범하냐면 처음부터 기출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만 풀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합격되는 거고 못 풀면 합격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고 난 뒤에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여러분 이거 지금 자격을 왜 따세요? 물론 이제 뭐 취업을 하려고도 따고 회사에서 일할 때 도움받으려고도 따고 목적은 다양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하고 세법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막 파고 드세요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야. 딱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만 풀어갖고 합격하려는 마인드는 버리셔야 된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장담하건대 이 교재 기본서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본서 뒤에 이제 모의고사도 나와 있어요. 2개나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가 2개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일에서 공개해주는 해마다 공개해주는 공개 문제가 있어요. 그 공개 문제를 제가 강의를 이제 문제풀이를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반복해서 문제 푸시고 이론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딱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뭔가의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다져가시는 기본서 들으시고 문제 교재 안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제가 봤을 때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의 합격률이 뭐 엄청 낮다 이렇지 않아요. 뭐 40~50% 정도면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합격률이 낮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커스 금융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푸는데 합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세법 공부를 즐겁게 좀 재미있게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